안녕하세요, 광유기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정말 인기 있는 드라마 맞나요? 그죠? 저만 재밌었던 건 아니고 다 재밌게 보시는 거죠? 근데 저도 이거를 봤다가 이제 그 저저번 주가 아마 이제 한 4회차까지 끝난 거죠? 이 저저번 주 막 시작했을 때 1, 2회로 후루룩 본 드라마였는데요. 어떻게 보면 정말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무슨 이런 변호사를 이렇게 그리는?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서현진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재밌다 했다가 남주랑 케미가 좀 했다가 하면서 어쨌든 재밌게 본 드라마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드라마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를 좀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성폭행이나 성추행, 성희롱 사건도 가사 사건에 들어가나요? OX로 한번 옆에 분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정답은? X? O? 세모? 세모라고 할까요? 이게 엄밀히 따지면 형사팀에서 진행하는 일인데요. 가사팀하고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요. 외도하다 걸리시면 많은 여성분들이 남편한테 여보 나 바람핀 거 아니고 내가 당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또는 뭐 여직원을 성폭행, 성추행 하셨다가 이혼 사유가 되시는 케이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 가사팀의 영역은 아니지만 저희도 참 많이 접하게 되는 분야다. 그래서 저도 형사 전문 변호사 못지않게 들을 얘기가 많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도와주세요. 저 서준명 교수한테 사과받고 싶어요. 인턴 변호사한테 성추행 당했다고 상부에 알렸다가 잘린 총무과 여직원. 너 맞지? 한 번 겪었으면 정신 차렸어야지. 또 당해? 그래놓고 도와달라고? 대한민국에서 성범죄를 당했을 때 법은 여성이 근데 사사탐정인가요? 왜 모든 사람이 개인사 이렇게 다 깨고 다니죠? 이분 굉장히 바쁘신 분일 텐데. 이것 때문에 세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. 예. 사실 권력관계에서 벌어진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. 성희롱, 성추행은 본인보다 낮은 지위, 낮은 직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생각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교수님 드라마에서 보면 거의 뭐 그냥 여자라면 다 성추행하는 것 같은 정도인데 그런 거를 나는 묵인 해놓고서 얘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나는 마음에 안 들어. 이 부분에서는 성범죄를 당했을 때 법이 여성의 편이 아니라고 하거든요. 근데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적용이 돼요. 이거 실제로 약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. 여성의 편이 아니다.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죠. 뭐 네가 어떻게 보였으면 그게 아무한테나 그러니 그 사람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. 이런 인식들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런 말을 공공연 중에 해요. 다들. 그리고 그거 네가 그렇게 되게 단호해 보였어 봐. 왜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너한테 가서 그렇게 성추행을 했겠어? 아마 이 극 중에서도 그 교수님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. 그 당시에 여학생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 많았고 너만 있었던 게 아닌데 왜 너만 나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고 성희롱을 당했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다 보면 야 얘 뭐 예전에도 뭐 그런 적 있대. 아까 그 이 오수재가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휴 꼬리를 치고 다니는구먼. 지가 그래놓고 피해자라고 한다. 뭐 약간 이렇게 왜곡되는 경우는 사실 저도 너무 많이 봤고요. 이게 생각보다 참 답답하죠.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을 때 해결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.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라고 물어보시면 현실적인 답변이 그 회사에서 가장 파워가 있는 여자 상사를 찾아가서 해결을 도모해라. 아싸리 대표님을 찾아가서 보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는 좀 무섭죠. 만약에 그 직장 상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능력 있는 분이라면은 뭐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신 대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밟아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대표님들은 덮으려고 하시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법과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. 여전히 드라마를 보고 우리가 분개하고 이게 말이 돼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숱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이런 성희롱 성추행에 대해서 변호사 집단도 예외일 수 있을까? 왜냐면 오수재도 당하고 있잖아요. 오수재가 기뻐서 이렇게 어깨동무를 이렇게 걸치고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. 클라이언트 사무실에 갔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때 스커트를 입고 갔는데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되게 그 좀 이제 낮은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. 근데 뭐 제 속옷을 보셨나 보더라고요. 속옷을 봤나 봐요. 그 사람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했어요. 나는 네 팬티를 봤다 이렇게 하면서. 그래서
뭐 어쩌라고 진짜 어쩔 TV 뭐 어쩌라고요 이랬더니 아 저 속바지 입고 있었고요. 근데 뭐 어쩌라고요. 봐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랬더니 네가 앞으로 혹시 또 네 팬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알려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뭔 개소리야! 사실 이 성추행이나 성희롱, 직장 내 성추행, 성희롱 얘기가 나와도 전 참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회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청정구역이라고 전 알고 있는데 맞죠? 예,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이제 그 팀장들 중에 여자가 많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상대적으로 없고 저희 대표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사실 단호하게 대처를 하시는 편이어서 저희 회사 여자 변호사나 직원들은 굉장히 그래도 자유로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. 변호사들도 늘 말합니다. 뭐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뭐 1단계 뭐 직장 상사한테 말하세요. 2단계 사내 절차에 뭐 구조제도를 밟으세요. 안 되면 뭐 노동청에 뭐 진정을 넣으세요. 뭐 경찰에 고소장 고발장 접수하세요라고 안내를 드리지만 막상 이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그 눈초리와 이분이 겪어야 될 고통과 감내 그리고 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뭔가 강한 의지, 정신력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 와중에 누군가는 뭐 제가 꼬리를 쳤다 뭐 이런 숱한 소문 회사 너 때문에 지금 웬 개망신이야 네가 회사 이미지를 개구리게 만들었다 이런 것까지 견디면서 이런 절차를 밟기에는 굉장히 아직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. 그래서 우리가 늘 남 얘기 하듯이 이거를 하지 말고 좀 정말 현실적으로 큰 도움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작은 도움이라도 실질적으로 둘 수 있는 거를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는데요. 어쩌다 보니까 요새 프로그램이 제도를 고민해보자로 바뀐 것 같아요. 저번 주에는. 늘 말하죠. 이렇게 하면은 야 문제라는 건 나도 한다. 해결 방안을 갖고 와라 이러는데 제가 조만간 늘 문제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 한번 고민해보고 기회가 된다면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